네, 오늘 강의 제목은 우리는 모두 리더입니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가르쳐 드리는 느낌이 아니라 저도 리더로서 뭔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 함께 좀 이렇게 해보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강의 제목을 지어봤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뭐 직급이 높다고 다 리더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 막 시작을 했더라도 오늘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리더이거든요. 리더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우리가 리더로서 갖춰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리더로서 갖춰야 할 그런 태도, 이런 것들 좀 나눠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에 대한 정의를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실. 근데 리더는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평소에 하는 태도들이 결국은 행동을 만들고 그런 행동들이 자동화되고 습관이 되면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고, 그다음에 습관이 결국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맨 처음에 우리의 태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앞에서 이제 초고속 승급을 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제가 4개월 만에 SP를 달성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어제까지 미성년자였다가 1월 1일이 딱 되면서 갑자기 20살이 된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되게 많이 부족하고 나도 이제 막 시작을 하고 PM 사업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SP가 되면서 딱 100명의 팀원을 데리고 딱 나왔을 때 사실은 되게 두려움이 많이 있었고 뭔가 신나고 막 기쁘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 팀원들을 어떻게 끌고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굉장히 더 많고 좀 무거웠던 마음이 무거웠던 사실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가 참 많이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팀 사업이죠. 근데 팀은요,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데, 완벽한 사람 5명이 아니라 서로 구해주고,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그래서 꼭 나 같은 사람들 5명이 막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각자 다른 5명이 모여 있을 때 그게 완벽한 하모니를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완전한 사람들을 모아서 완벽한 성과를 만드는 사람이 결국은 리더인 거죠. 그러니까 리더라는 그 사람이 사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완전한 요소들을 통해서 이제 그 팀원들의 장점을 다 모아서 좀 세상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인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리더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태도가 전부다라고 생각을 해요. 태도는 내가 스스로 완벽해지는 기술인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리더로서 갖춰야 할 태도를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은 뭔가 리더의 태도라기보다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갖춰야 할 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리더로서 갖춰야 할 태도에 대해서 이제 6가지로 이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충직. 충직은 뭐 충성과 뭐 정직 그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하는 일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거짓되지 않고 정직한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존.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자존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결국 내가 메타인지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배려. 팀원들을 배려하면서 뭔가 더불어서 성장하는 겸손한 태도.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개방. 뭔가 원칙을 고수하지만 좀 유연성을 가지면서 개방적인 포지션을 취하면서 다양한 가치를 좀 수용하는 혁신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제 갈망. 이 리더는 결국 계속 비전을 보여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리더로서 비전을 보여주지 않는 리더는 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굳건한 태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단정이에요. 초심과 중심을 잃지 않는 그런 뭔가 루틴화 되어 있고 좀 단정한 태도가 리더로서 갖춰야 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충직이에요. 일과 사람에 거짓되지 않고 정직한 태도. 그래서 일이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일이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는 아마 스스로 많이 알 거예요. 내가 보여지기에 열심히 하는 척을 하는 거랑 진짜 내가 이 일에 진심을 담아서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반짝 열심히 하다가 뭐 이렇게 일주일 쫙 깔아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거, 그리고 성실하게 하는 거, 한결같음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충직한 태도는 결국은 자신만의 신념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제 나만의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이 PM 사업을 하면서 이 우리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 아직 내 손에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일은. 그래서 이런 충직함은 결국 일에 대한 성과와 함께 리더로서의 위엄과 품격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높은 건물을 세우고자 한다면 기반이 더욱 단단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리더가 된다는 건 결국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해야 되고,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남이 보든, 내가 혼자 하든,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지 좀 작은 일도 정성을 다하는 정직한 태도를 갖추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은 뭐 네트워크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사람과 함께하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일은 뭔가 사람 따로, 일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일은 결국 본래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의 끝과 시작에는 사람이 존재를 하고 일을 잘 되게 하려면 결국은 인간관계가 좋아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치고 일을 소홀하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무책임하게 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사람과 인연을 맺고 그 일이 개입되면은 그때부터는 일과 사람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이라면 일과 사람 모두에게 치우침이 없이 좀 침직한 태도로 대하는 게 굉장히 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였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리더가 되려면 결국은 강해야 되긴 해요. 강해져야 되는데 무례하지는 않아야 되고 친절하기는 한데 약하지는 않아야 되고 또 담대하지만 또 남을 괴롭게 하지는 않아야 되고 유머를 갖지만 그래도 좀 진지함은 갖고 어리석지는 않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내가 잘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게 네트워크를 마케팅을 하면은 우리가 STP를 잘하고 보상을 잘 풀고 이런 것보다는 사람 공부를 진짜 많이 하게 되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잘 파악해야 되고, 그 사람과 잘 지내고, 그 사람들과 협조가 잘 되면은 결국 그게 일의 성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사람과 잘 지내지 못하고 관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올리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로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좀 상대방의 기분이나 이런 감정도 잘 헤아려야 하는 거고, 내가 그 누군가한테 어떤 임무를 맡겼을 때 그냥 한번 믿기로 했으면 그냥 끝까지 믿는 그런 태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맡겨놓고도 불안해하고 이런 기보다는 내가 믿고 맡겼으면은 좀 믿어주는 거. 내가 먼저 파트너를 믿어야 파트너도 결국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그 믿음이 참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존이에요.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아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들이 일도 잘한대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뭐 내가 부족한 점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약간 두려움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깨는 게 사실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부의 기대나 그런 스스로 설정한 목표에 압도당하지 않고 좀 자기 자신을 편하게 좀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일이 시작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사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또 특별한 사람만 리더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잘하는 부분을 더 키우는 그런 키우기 위해서 스스로를 좀 잘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눈과 귀가 열려야 좋은 판단을 내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러니까 그 권경희 그룹장님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리더는 물 같아야 된다. 물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물은 강둑도 무너뜨릴 정도로 굉장히 강하지만 어디에 넣어도 다 이렇게 섞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연함을 가지면서도 좀 원칙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보수적인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리더들이 다 옳은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옳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잖아. 잘못된 판단도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좀 아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태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인지라 내가 좋은 말을 들으면 좋지만은 그래도 조금 내 곁에 막 예스맨만 두는 게 아니라 좀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도 저는 주변에 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모두의 발전을 위해서 팀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내가 나의 의견에 반기를 들 수 있는 믿을 만한 팀원을 옆에 두는 게 참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반대가 없는 회의는 회의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회의를 하더라도 리더들끼리 또는 뭐 팀원들끼리 회의를 하더라도 그냥 막 좋은 게 좋다라기보다는 좀 아닌 것은 조금 적절히 자기 의견도 내면서 뭔가 싸우자는 게 아니라 그런 논쟁도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건강한 회의를 거쳐야 사실 더 좋은 성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게 그 리더라면은 사실 가장 좋은 판단을 내리고 가장 그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좋은 말만 듣고 예스맨들의 말만 듣고 하다 보면은 또 그런 나쁜 판단을 내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스스로 성찰하면서 내가 자만심을 내려놓고 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항상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애가 없는 리더는 금방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 자존감이라고 하죠. 스스로 나를 믿는 힘, 그다음에 내가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리더로서 갖춰야 할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배려예요, 배려. 배려는 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하는 게 전 배려라고 생각해요. 그냥 해야 되는 걸 하는 거는 그냥 예의가 있는 거고, 근데 예의는 사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 부분인 거고, 배려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했을 때 좋은 인상을 주는 게 배려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배려를 통해서 팀원들과 더불어서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함께 걸어가야 멀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타인에게 좀 다른 사람한테 무관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좀 관심 갖고 눈여겨 보고 그 필요한 것들을 이제 던져줄 수가 있고 내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배려가 너무 지나치면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배려가 너무 지나치면 좀 약간 기강이 무너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위계도 없어지고 막 그러기 때문에 조금 공사 구분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배려에도 좀 적절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리더는 계속 도전을 하고 팀원들이 원하는 게 뭔지, 내 파트너가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팅을 나갔을 때 그 소비자 또는 예비 사업자들의 니즈 파악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파트너들의 니즈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준이 나한테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내 기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냥 내 욕심에 의해서 그 사람을 끌어당기기보다는 그냥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되고 또 영감을 주고 받으면서 그런 팀원들, 파트너들을 이제 서로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배려의 끝판왕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은 특히 리더가 그냥 한 명의 리더가 쭉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차세대 리더들을 배출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진짜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남만 배려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도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실은 사람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 자체가 힘들다기보다는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들이 사실은 많아요.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막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 비전 받고 막 설레이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일을 진행하다 보면 분명히 힘든 순간이 와요. 근데 그런 힘든 순간들이 대부분 일 때문이라기보다는 사람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스스로 마음 챙기는 게 많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래서 리더의 마음 챙김은 사실은 이제 나를 위한 배려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유능한 리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감정이 힘들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사실 리더의 감정이 내가 마음을 내 스스로가 챙기지 못하면 그것들이 이제 팀원들이 눈치를 채게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팀의 분위기라든지 팀의 성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리더는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참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메타인지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부족함, 그다음 내가 약한 부분들을 좀 수용할 줄 알고 그것들을 이제 좀 솔직하게 터놓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막 팀원들한테 내가 너무 힘들어요 라는 게 아니라 좀 내가 믿을 만한 파트너 또는 나를 강력하게 팔로우하는 그런 파트너들에게는 사실은 내가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데 이런 도움이 좀 필요해요라는 좀 솔직한 터놓는 태도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게 딱 그렇게 약간 뭔가 내가 다 잘해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나의 부족함을 좀 수용하고 겸손한 태도를 갖게 되면 내 팀원들한테 나부터 어쨌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팀원들은 또 그런 여유와 겸손을 갖춘 나의 스폰서, 나의 리더를 결국 팔로우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배려의 태도가 참 필요하다. 그 네 번째로는 개방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개방하는 거죠. 내 자신을 이제 드러내는 건데, 그리고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는 혁신적인 태도를 이제 개방이라고 하는데,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절한 솔직함이 사실 리더십 발휘에 더 오히려 효과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막 천하무적, 리더가 모든 일을 다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부족하고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파트너와 손을 잡고 나아가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리더가 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충직한 파트너, 좀 믿을 만한 파트너들, 나를 팔로우하는 파트너들은 그 고민을 함께 풀려고 결국 노력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파트너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있으면 굉장히 든든해요.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 그래서 근데 이게 꼭 내가 지금 리더의 위치에 왔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좀 준비해 나간다라면 나중에 정말 좋은 팀원들로 나의 그룹을 저는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나를 좀 불편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근데 사람인지나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말을 듣는 게 좋기는 하지만 나의 발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뭐 나의 칭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분은 좋지만. 근데 결국은 저는 나를 불편하게 해주는 사람 중에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지만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불편하게 해주는 사람 중에 결국 나를 성장시키고 자극시키는 사람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진솔함에 그런 나의 역량이 더해져서 진정한 개방형 리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의 말하기. 사실 저는 제가 말주변이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스피치에 되게 자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책에서 보니까 리더의 말하기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말을 잘한다는 거는 어려운 단어를 쓰고 막 이렇게 있어 보이게 화려하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쉽고 재미있게 그 상황에 맞게 그 상대방의 기분도 살피면서 눈치껏, 그러니까 눈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 눈치와 센스 있게 좀 구분해서 말하는 게 필요하고 결국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 못하는 리더는 어렵게 말하는 리더래요. 이해가 안 되게 말하는 리더, 추상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 그냥 쉽고 재미있고 간결하고 담백하게 말하는 것을 사실 우리는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참 어려워요, 이 부분은. 그래서 리더의 말하기도 너무 중요하고 원칙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더는 안락한 소파여야 된다. 그러니까 리더 뭔가 나의 스폰서, 나의 업라인, 나의 뭐 그룹장이 뭐 불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좀 나의 진솔한 의견을 터놓을 수 있고 이렇게 건강하게 좀 의논도 나누고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근데 그게 파트너가 이런 스폰서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스폰서 입장에서도 내가 모르는 게 있을 때는 그냥 내가 모르는데 내가 모르는 걸 약간 좀 들키면 좀 창피해서 말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팀원들, 나의 파트너들한테도 좀 격의 없이 내가 물어볼 수 있는 태도를 보였을 때 오히려 팀원들은 조금 인간적인 면을 느끼면서 친근하게 느끼고 좀 나를 좀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서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나누면서 공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갈망이에요. 갈망은 이제 비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굳건한 태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리더는 비전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리더가 비전을 주지 못하면 안 돼요. 무조건. 그래서 이 비전을 보여주는 역할인 건데, 합리적인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얘기를 하죠. 내일 깨워줘. 죄송합니다. 문 닫고 나가 있어. 문 꼭 닫아줘.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그런 마음을 갖게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팀에서, 내가 이 그룹에서 이 리더와 일을 하면 나는 여기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여기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희망을 계속 줘야 되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러려면은 리더부터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 리더는 내가 이미 가보지 못한 곳이지만 이미 간 것처럼 내가 도달해 본 사람처럼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어려워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뭔가 드림보드도 작성을 하고 나의 뭐 그런 버킷리스트 작성도 하면서 그런 시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리더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본 길만 계속 가려는 하는 사람이 있죠.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거에서 예를 들어 결과가 있었어. 그럼 계속 그 길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사실 뭐 놓치고 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반대로 불투명하지만 정말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만 그냥 항상 자기 확신이 넘치는 리더가 있어요. 또 그런, 근데 사실은 이게 뭔가 성공한 경험이든 실패의 경험이든 리더로서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공 경험도 있어야 되고 실패의 경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두 축적이 되어서 결국은 내가 새로운 도전으로 확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막 나의 노하우라든지 내가 가진 거, 내가 아는 것들을 다 나눠주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다 이렇게 가둬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리더와 이제 옹졸한 리더 이렇게 표현을 제가 책에서 본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제가 11년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 했을 때는 내가 뭔가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남한테 막 나의 노하우를 내보이는 것이 싫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그릇이 작았었던 거죠. 마음도 작고 옹졸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사실 내가 가진 노하우가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특별한 게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나눴을 때
결국은 내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성장이 되고 내한테 더 크게 돌아온다는 것을 이제 시간이 쌓이면서 저는 사실 알게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형제라인이든 뭐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라도 저는 좀 많이 그냥 저의 것을 좀 나눠주려고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결국 좋은 결과로 좀 돌아오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덕후라고 하죠. 오타쿠. 어느 한 분야에 푹 빠져 있는 사람. 그래서 리더는 자기 분야에 그런 오타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 일을 정말 좋아해야 되고, 누구보다 깊게 빠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하루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그냥 계속 이 PM 생각을 해요. 육아를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내가 뭐 해야 되지, 막 내일은 뭐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안 하려고 해도 계속 하루 종일 그게 빠져 있거든요. 생각에 빠져 있고, 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것도 막 생각이 나면 그때그때 막 메모를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사실은 되게 필요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치면 미친다. 내가 이 일에 미치면 결국은 내가 그 정상에 미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쳐야 사실은 그만큼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리더의 실패는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장 큰 실패는 내가 그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실패해서 끝나는 거죠. 근데 지금의 실패가 사실은 다가올 성공을 위한 발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는 그냥 성장을 위한 자극일 뿐인 거고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실패를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PM 오기 전에 제가 그 전에 누스킨 하면서 저는 실패를 많이 겪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무것도 없는 그룹에서 제가 시스템도 만들어보고 팀도 만들어보고 팀이 뭐 30명까지 생겼다가 정말 다 없어지고 2명도 남아보고 커미션도 왔다 갔다 해보고 진짜 많은 파트너들 떠내보내기도 했었고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실패들이 그때는 굉장히 스트레스였고 너무 힘들었고 나는 이 일에서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면서 사실 그만뒀었는데 지금 지나와 보니까 그게 저한테 굉장히 그런 많은 걸음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실패 경험이 없었으면 저는 되게 자만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PM이 와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PM을 왔었기 때문에 이 일이 결코 물론 재밌게는 지금까지 너무너무 재밌게 하고 있지만은 시작할 때 좀 마음가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트너들을 대하는 마음, 그리고 스폰서님들, 그룹원들, 형제란에 대하는 마음들이 사실은 그 기본적인 그 감사함이 항상 있어요, 저는. 근데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그런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진가는 내가 실패에 대처하는 태도에 따라서 사실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패로부터 내가 새롭게 다시 학습을 하고 재도전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실패해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실패해서 끝나는 리더와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서 끝내 성공하는 리더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신이 아니에요. 리더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리더라고 해서 실패를 뭐 겪지 않고 실패를 절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은 진짜 가장 많은 실패를 해본 사람이 리더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패 자체에 사실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한번 실패했을 때 거기서 분명히 얻는 게 있고 다음에 또 같은 도전을 했을 때 그때는 조금 더 내가 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배웠을 때 정말 실패를 뒤엎을 만한 압도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면 정말 궁극적으로 엄청난 성공한 리더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단정이에요. 단정은 초심과 중심을 잃지 않는 깔끔한 태도. 그러니까 저는 리더라면은, 그러니까 리더, 리더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좀 단정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정하다라는 게 꼭 외적인 단정함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루틴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정신없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깜빡깜빡하고 뭐 까먹고 막 이런 사람이랑은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믿고 따르면서 신뢰하면서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 이 사람과 약속을 했을 때 늘 불안한 사람 말고 그냥 늘 믿음이 가는 사람, 그런 좀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과 삶에서 좋은 습관을 이제 반복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루틴화되어 있는 태도.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의 리더상과 요즘의 앞으로의 리더상은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인성을 갖추지 않는 리더는 결코 이게 오타가 났네요. 오타가 많이 났네요. 그런, 죄송해요. 인성을 아직 갖추지 못한 리더는 사실 큰 성공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박진영이거든요. 제가 박진영의 그런 마인드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일만 잘하는 리더가 아니라 실력은 기본이고 도덕성이나 인성까지 두루 갖춘 그런 모범적인 리더가 되어야 된다.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끈기가 되게 중요하죠. 이 루틴화가 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한 거예요. 매일매일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일상을 이제 계속 지켜나가는 거기 때문에 끈기가 너무 중요한 거고, 이런 단정한 내가 태도를 가졌을 때 나의 평판이 좋아지는 거죠. 저 사람 봤을 때 저 사람은 항상 뭔가 단정하고, 이렇게 좀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모든 행동이 결국 평판이 되는 거고, 내가 좋은 평판을 갖기 위해서 항상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저 사람은 뭘 해도 잘 돼, 라는 이미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에너지가 그 사람한테 저는 다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톡방에서도 보면은 막 활발히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좋은 긍정 에너지를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다 대부분이 형제라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올리는 멘트라든지 이런 단어, 이런 문장, 말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라면 결국은 그 사람한테 좋은 에너지가 가고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작은 온라인 사무실 카톡방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사실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평판은 남이 써주는 내 이력서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기소개 잘 써도 평판이 좋지 않으면 이런 뭐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가 좀 힘들 수 있다. 거의 끝났습니다. 쫄짝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답 족백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남의 빨래를 내 발로 꾹꾹 밟아서 깨끗하게 해주다 보면은 우리 이불 빨래 하듯이 옛날에 욕조에다가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가 욕조에다가 이불 이렇게 하는 발로 막 꾹꾹 밟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해주다 보면은 내 발도 깨끗해지잖아요. 엄마 도와줬는데 내 발뒤꿈치까지 깨끗해지듯이 뭔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다 보면 결국은 나한테도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방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막 이렇게 윤이나 사장님 같은 경우 정말 거의 뭐 네이버 수준으로 정말 친절하게 항상 답변 너무 잘해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다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일시적인 성공, 뭐 지금 반짝이는 별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리더십이 너무나 중요한데, 리더 중에 하수는요,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현재의 답도 계속 과거에서 찾는 거예요. 아, 나 과거에 이런 거 좀 잘했었는데, 내가 왕년에, 라떼는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발전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리더 중에 중수는 현재 안주해서 현재는 잘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막 취해 있는 거야. 막 뽕이 이만큼 차 있는 거지. 아, 나 지금 잘하고 있어. 나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미래를 더 내다보거나 미래를 준비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내 업적만 생각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인 리더예요.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내가 잘하고 있어. 막 어깨 뽕 올라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처럼 나와 같은 리더들을 빠르게 양성을 해놓고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많이 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리더 중에 고수는 현재도 내가 잘 경영을 하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리더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뭔가
뭐 6개월 뒤, 1년 뒤, 5년 뒤, 10년 뒤 그 플랜이 사실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미래를 계속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36분 만에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정말 사업가가